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려 건국신화와 함께 고구려의 성장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광개토 대왕릉비와 고려 전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그리고 고려 후기 이규보의 동국이 삼국집에 실린 서사시, 동명왕편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신화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백 즉 강을 다스리는 신의 딸인 유화가 어느 날 햇빛을 받은 후 임신하게 되어 낳았던 주몽이 부여에서 박해를 받아 남하하여 압록강 중류 지역의 고구려 지역에서 건국하였고, 그 아들인 유리가 성장하여 아버지를 찾아 부여에서 와서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손자인 대무신왕대에 부여를 공격해 격파하여 그 압박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고구려 건국신화는 고구려가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한편, 고구려 왕의 통치의 정당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신을 부계로 하고 수신을 모계로 하는 주몽의 신성한 혈통이 곧 고구려 왕권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화의 성격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제천 의례 공간이었는데, 고구려의 제천 행사인 동맹제에서 주몽의 건국신화를 재현함으로써 주몽의 신성한 혈통을 강조하고 그를 계승한 국왕의 통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구려 왕조의 계보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동명성왕 즉 주몽에 의해 졸본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이대왕인 유리왕이 부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수도를 졸본 지역에서 국내성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3대 대무신왕 때에는 부여를 공격해 대소왕을 죽이면서 강대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4세기에서 5세기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다가 668년 보장왕 때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는데요. 고구려가 전성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기반을 닦고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며 두드러지게 성장했던 때는 2세기 태조왕과 고국천왕, 4세기 미천왕, 그리고 소수림왕 등이 다스리던 시기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집단이 연맹을 이끌어가던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때 이르러 게르보고시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면서 중앙 집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의 통합을 강화하면서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옥조와 동해의 음락들을 지배하에 두는 등 남랑과 대결을 하고 부여와 다투면서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에는 왕권을 좀 더 강화시킵니다. 고국천왕은 농민 출신의 재상 을파소로 하여금 진대법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요. 진대법은 구율책으로 곡식이 귀한 춘궁기에 나라 창고에 있는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낮은 이자를 쳐서 갚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진대법은 복지의 성격이 강하지만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피하려고 자청에서 귀족들의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귀족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짙게 반영된 정책이었죠. 즉 진대법은 굶주린 백성이 귀족들의 손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왕의 권력 집중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족 이름이 동서남북의 방위명으로 바뀌는 등 중앙 집권화를 위한 정치 체제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 왕위의 부자 상속이 확립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부자 간의 상속이 기본이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고국천왕이 후사 없이 죽자 왕후 우씨가 고국천왕의 동생 산상왕을 왕으로 세우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이때 다른 동생의 반발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졌지만 이를 잠재우고 산상왕의 아들 동천왕으로 이어지면서 이후에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세기 미천왕 때에는 중국이 5호 16국 시대의 혼란기에 이르자 그 틈을 타서 서안평을 점령하여 요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남랑과 대방을 축출하여 대동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수림왕은 아버지 고국원왕이 평양성까지 진격해온 백제군을 맞아 싸우다 전사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습니다. 고구건왕의 죽음으로 인한 고구려 사회의 동요를 극복하기 위해 전반적인 체제를 정비하였는데요. 372년 전진의 승려 순도를 맞아들여 절 초문사를 창건하여 불교의 수용과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또 유교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를 확대하고 국가 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념 체계를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의 기본법인 율령을 널리 알려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의 정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율령이란 중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법과 제도를 뜻하는데요. 율령의 반포는 국가 운영의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고대 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위한 시책은 고구려가 4세기 말에서 5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고구려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비석은 무엇일까요? 네, 광개토 대왕 능비입니다. 2번. 징대법을 실시하고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였으며 행정체제를 오부로 개편하는 등의 업적을 이룬 고구려의 왕은 누구일까요? 고국천왕입니다. 3번. 소수림왕은 땡땡을 받아들여 사상적 통일을 도모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불교입니다. 감사합니다.